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대한민국 이야기 제5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입니다. 건국 이야기.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1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시리즈로 저희가 먼저 연재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또 게재를 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은 이제 광고가 붙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올려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금 탄압을 받고 있어서 광고가 안 붙으니까 저희가 신규 채널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에 계속 지금 먼저 올립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 구독 신청 옆에 보시면 가입이 있는데 그거 회원 가입입니다. 그 월 정기 얼마씩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 경영에 활동에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또 월 정기 후원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정자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그 파란색 글씨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저희 아무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지 나라가 바로 섭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 해볼게요. 자, 여성천대와 음란의 나라. 남전여비. 조선은 남전여비였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부거와 여자는 3일에 한 번꼴로 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정도로 조금 그랬다. 이게 나라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술도 따르게 하고 또 밤에 데리고 자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이거를 누가 팔았냐? 우리 부모님들이.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해가지고 첫 딸을 이렇게 팔았어요. 이게 나중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한테 팔아. 그게 그 위안부가 되는 거예요. 위안부의 진실을 알면은 무슨 일본군이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잡아갔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거짓말이고, 그 부모나 삼촌이나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반한테 팔던 거를 누구한테 팔아요? 일본한테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저기 돈 벌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참 이 방송 아이들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말하기가 참 그런데, 군인들 상대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에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안 되니까 큰 딸은 뭘로 보내요? 서울의 공장에 간다고 하는데, 공장에 가는 게 아니고 파출부로 가지. 파출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해가지고 집에 보내고. 그게 1980년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종군 위안부 그 할머니들 아픈 그 상처 가지고 우려먹고 그 후원금 받아먹고 정부 지원금 받아먹고 자기들 국회의원하고 그러면 천벌 받아요. 역사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돈 벌어먹으면 지옥가. 남편들이 계속 흰옷을 고집하는 한 빨래는 한국 여인들의 신선한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냄새나는 하천에서 궁궐 후원의 우물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물웅덩이에서, 아니 주택 밖 시로라기만한 개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한국의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있다. 한국의 여인들은 빨래의 노예다. 말똥, 소똥, 요강에 똥 받은 것들, 오줌 받은 것들, 그거 그냥 버리고 하면 그 물에서 또 빨래하고 오염된 물에서 또 뭐합니까? 그 물로 밥하고. 그러니까 콜레라 전염병이 안 걸립니까? 안 보신 분들은요, 앞전 방송 보세요. 계속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농촌 여성들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고된 일을 며느리에게 전가할 때까지 꾸준히 일만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30살에 이미 50살로 보이며 40살에 이가 거의 빠진다. 개인적인
몸 치장마저도 인생의 초반에 사라져버린다. 삶의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면 그는 땅과 공기를 사람들에게 예측하게 하는 귀신을 생각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조선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정말 어렵다. 여성들 코도 베고 때리고 첩으로 산 거야. 여성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었다. 끝끝이 종말이 섭섭하다고 섭섭이 그랬습니다. 예. 그게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강반석, 에스더, 마르다 이렇게 이름을 또 지어주고 한 거예요. 자, 남쪽 지방 여인들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북쪽 지방 여인들은 키를 뒤집어 쓰고, 조선의 남쪽 지방에서는 부인들이 길에 나설 때 천으로 만든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바구니 같은 걸 쓴다. 닥터홀의 조선 회상 중 쇼드홀 선교사가 썼죠. 백정 각신호름. 백정의 여인네가 마을로 내려왔다가 잡히면 마을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겁탈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다 보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다 옷을 벗겨가지고 끌고 다니고 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가 뭡니까? 짐승. 그냥 약육강식 짐승의 나라가 조선 말기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조선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오는데 다 거짓말이다. 그 맨날 거짓말을 진실처럼 만드는 게 그게 드라마고, 사극 드라마고, 그거를 보니 우리 국민들이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참과 진실을 구분 못하고 그냥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칠거지약,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질투를 하는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말이 되냐고 이게. 조선의 양반들은 아주 비열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결혼 후 3일 동안 부인과 산다. 그런 후에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고 첩들과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도 가여운 본부인에게 정절을 강요한다. 만약 부인이 도망가거나 정절을 벌이면 관리에게 끌고 간다. 관리는 그녀에게 매질을 한 다음 자기 종에게 져버린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그냥 겁탈하는 게 그게 일반 그냥 뭐 일상생활이었던 게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닙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쟁이들이다. 조선의 시골 지역엔 아주 이교도적인 관습이 지배한다. 남편이 죽어 가부가 된 여자는 동네 호랍이나 총각이 마음대로 와서 붙잡아가 아내나 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서민에게 혼례 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므로 시골 남자 중에는 혼례를 치르지 않고 과부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가련한 여자들은 이 잔인한 풍습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매티 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어떤 여자의 남편을 죽이거나 아니 저 사람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거나,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그냥 잡아가는 거죠. 보쌈 해가지고. 그게 뭐야? 인신매매지, 납치지, 지금으로 보면.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예. 자, 시사주간지 타임 2010년 8월 표지. 코가 잘린 비비 아이샤 20살의 참혹한 얼굴 모습. 아프가니스탄 12살의 결혼. 18세 때 남편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가 붙잡혀 직결심판. 여인들은 남편들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이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타를 당했다. 1911년 노버트 무스 선교사.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의 예편내다. 1896년 4월 21일 독립신문 논설 서재필.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 꼴로 폐하 제맛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일어나는 게, 이슬람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선 말기에 이랬습니다. 자, 이게 어디 사진이냐면 보구여관 첫 졸업사진. 이 그레이스 김마르다. 보구여관이 이 첫 여성병원이었습니다.
왼쪽이 이그레이스인데 오른쪽이 김마르다인데 여성 보면 코가 이상하죠. 코가 잘린 거예요. 손가락 잘리고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자녀 뺏기고 해가지고 코가 베이고 뭐 손가락 베이고 뭐 그래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다쳤지. 그런데 너무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니까 거기에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조선의 첫 간호사가 된 겁니다. 그 전에 조선의 여성들이 피고름 닦고 뭐 그 정도는 했는데 실제로 의사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간호사가 이 그레이스 김마르다. 선교사들이 들으면서 끝끝이 종말이 섭섭이 이런 이름이 없어지고 마르다, 그레이스, 이쁜 이름이 서양식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미신제사 우상숭배의 나라. 이건 무슨 이제 막대기 꽂아놓고 이게 뭐 천하대장승 뭐 이래가지고 여기다 대고 오며 가며 절하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무당 나무에다 천조가리 걸어놓고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맨날 죽은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고 500년 내도록 이 짓 한 거예요. 조선이 500년 내도록 생산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 지내다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어느 집은 한 달에 12번 제사 지내는데 지금도 그렇대. 지금도 그 제사를 누가 해요? 누가? 여성들이 음식 다 하지. 그러면 여자가 노비지. 노예지. 아직도 노예가 있는 거예요. 500년 되도록 그 귀신한테 그 절하고 하는데 나라가 안 망합니까? 4월 6일 종일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 근처에서 큰 북과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 하나가 위독해 부모가 병마를 쫓아내려고 무당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매치 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서. 자, 이게 조선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은 조선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그리죠.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요, 여러분 정신병자 됩니다. 왜? 실제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조선인데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오죠.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사랑 러브 스토리 만들고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 보고 있으면 어찌 돼요?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거짓말쟁이 된다고. 이랬는데 자유를 주는 빛,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귀즐라프,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에비슨, 헬버트, 헤론, 벙커, 스크랜턴, 쇼드워, 레이놀즈, 이런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까지 그 일제시대 때까지 1800여 명이 들어옵니다. 이 조선 말기까지. 그리고 조선 말기 이후에 또 들어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약 한 430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농구 뭐 야구 뭐 스포츠 또 전수해주고 학교도 세우고 음악도 전수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 조선 말기가 개화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댓글 보니까 제발 기독교 이야기 좀 빼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래 이야기하는데, 아니 기독교 선교사들 이야기를 빼버리면은 조선이 왜 개화가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뺍니까?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려시대 우리 배울 때 무슨 불교 사상 배우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역사의 한 단면으로 이걸 종교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 사상을 모르면요, 조선 말기에서 이 일제시대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해방 전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는지, 그
해방 전에는 우리 좌익들 남노당이 판쳤죠. 전 세계가 빨갛게 소련의 지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자유, 근로의 자유, 자유란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자유란 것은 불교, 유교에 없습니다. 이슬람에 없어요. 오로지 기독교 성경에만 있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만민평등. 나의 인권은, 나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전부인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인간의 권리. 이 개념이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조선 말기에 뭐가 돼요? 이 양반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노비를 해방해요. 그 집에 있는 그 노비 문서를 불지르고 자기 딸로 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야, 종교 이야기를 빼달라고요? 그러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나요?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나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데.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오리지널 그 원문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19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느님이 보우하사로 가사가 바뀝니다. 우리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그 부른 애국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뭐를 한다? 아, 역사에서 기독교 이야기 좀 빼라고, 종교 이야기 좀 빼라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기독교다.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힘의 원천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대학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모르고 신학대학 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이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이 과정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서울법대 교수들, 서울법대 학생들, 판검사들도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이동의 자유, 이 자유란 개념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를 해도 깡통이다.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되는데 서울법대 나오고 판검사를 해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몇 푼 준다 그러면 재판 거래하고, 내 권력 죽게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가 신문을 읽어줬더만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경찰이 저를 체포영장 치고 집에 잡으러 와가지고 수갑 채우고 언론사 대표를 구속영장 치고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잡아가도 검사가 기소하고 징역 8개월 선고하고 판사가 벌금 300만원 때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서울법대 나와도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자유가 헌법에 왜 들어갔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자존심이고 뭐가 다 팔아먹고 그냥 출세에 눈이 머는 겁니다. 그 근본이 글러먹은 거예요. 역사를 안 배우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역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지옥, 심판, 질병, 학대, 문명, 가난 등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란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월정기 후원하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안내가 있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서 제가 계속 시리즈를 올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들은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으로 오시면은 그 계속 연재된 시리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하단에 제목 클릭하시면 우물정자 하늘 파란색 글씨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똑같은 영상 올리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광고비가 안 나오고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은 광고비가 나오니까 요 신규 채널로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저희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옆에 가입을 하시면 그 멤버십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뭐 매월 얼마씩 또 금액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